안녕하세요. 스테디 에브리어 디렉터 전보성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날씨가 부쩍 선선해졌습니다. 가을이 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가을, 겨울에 어떤 이너웨어를 많이 입으시나요? 저한테 가을, 겨울에 가장 많이 입는 이너웨어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니트를 고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크롭넥 코튼 립니트, 저희 스테디 에브리어의 스테디셀러인데요. 지금까지 대략 2만 장 조금 안 되게 판매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저희 스테디 에브리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 기여한 가장 큰 품목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니트 제품을 만들면서 그 시간 동안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니트를 고를 때 저만의 기준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좋은 니트를 고르는 3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니트를 고르는 첫 번째 기준, 원사입니다. 옷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원단이잖아요. 이제 니트에서는 원사, 어떤 원사를 썼는지 저는 가장 먼저 보는데요. 혼용률을 보기도 하고 어떤 품목의 원사를 썼는지 보기도 합니다. 저는 아크릴 100%로 만든 니트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 합성 섬유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합성 섬유가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원사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일론이나 다른 합성 섬유가 혼용된 좋은 원사들이 있고요. 그런데도 이제 아크릴 원사의 함유량이 높다 이러면 저는 그런 니트는 피하는 편입니다. 왜 아크릴 원사로 만든 니트를 피하느냐 라고 하면은 2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크릴 원사로 만든 니트는 정전기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필링 현상이라고 하죠. 보풀이 일어나는데요. 니트는 아크릴 원사로 만든 니트는 보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도 할 뿐더러 그 보풀이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나 캐시미어로 만든 니트들도 보풀이 당연히 일어나는데요. 그런 천연섬유로 만든 니트의 보풀들은 잘 떨어지고 관리하기가 그나마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그 보풀들도 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크릴 원사로 만든 니트들은 그 보풀이 굉장히 옷에서 잘 떨어지지 않고 뭔가 옷을 몇 번 입으면 못 입게 될 만큼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크릴 100%로 만든 니트의 미묘한 광택감이 있는데 그 광택감이 조금 저렴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크릴 100% 니트는 피하는 편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혼용률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원단이냐 그건 아닙니다. 같은 울이라고 해도 뭐 염소 새끼의 퓨어한 울을 사용한 니트일 수도 있고요. 울을 재생해서 만든 울 100% 니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그레이드가 존재한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첫 번째 기준은 원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이제 실패를 피하기 위한 기준 정도로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니트를 고르는 2번째 기준으로는 메이킹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니트를 만드는 방법으로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컷앤소우 방식이 있고 2번째는 링킹 방식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컷앤소우 방식은 자르고 바느질하다 이죠. 다이마루나 티셔츠류를 만드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인데요. 니트에서는 니트 편직물을 사각으로 이제 편직을 한 다음에 턴 모양대로 재단물을 만들고 오바로크 방식으로 소잉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니트 방식입니다. 2번째 링킹 방식은
따로 재단을 하지는 않고 그 패턴 형상대로 편직을 한 다음에 그 편직된 편직물들을 같은 실을 이용해서 기계나 사람 손을 통해서 이어주는 것이 링킹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게 좋은 방식이냐 하면 니트에서는 당연히 링킹 방식이 고급 메이킹에 속하고요. 왜 링킹 방식이 조금 더 선호되는 고급 메이킹 방식이냐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니트 품목을 오바로크 컷앤소어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어깨라인과 아몰라인의 시접이 무뚝하게 올라오면서 실루엣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니트만의 실루엣을 완성하려면 링킹 방식으로 만든 니트를 선택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옷을 구매할 때 모든 옷을 내부를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구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컷앤소어 방식과 링킹 방식의 니트를 외관상 어떻게 구별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니트들을 보실 때 빗살무늬 모양의 조직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아몰라인이나 넥라인에서 보이는 그런 빗살무늬 모양을 저희는 헤라시라고 말을 합니다. 코를 줄여가며 이어간다라고 해서 내로잉 방식, 코조림 방식, 헤라시 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런 헤라시 조직이 있는 니트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든 고급 메이킹 방식의 니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컷앤소어 방식으로 만든 니트는 밖에서 보면은 그냥 일반 티셔츠나 스웨셔츠처럼 절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든 니트는 니트 본연의 메이킹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기피하고 있고요. 차라리 이런 니트 제품을 입으시는 것보다 일반적인 스웨셔츠나 티셔츠를 입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니트를 고르는 기준 세 번째, 브랜드입니다. 앞서서 원사와 메이킹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원사로 최고급 메이킹으로 만든 니트 제품만이 좋은 니트 제품이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최고의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흔히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죠. 로로피아나의 니트 제품을 선택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첨언하자면 로로피아나에서는 안데스 산맥에 있는 비쿠냐라는 동물의 털로 만든 니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비쿠냐라는 생물 자체가 굉장히 개체수가 적기도 하고 캐시미어보다 부드럽다고 해서 캐시미어보다 상위 등급의 원사로 인정받고 있는 원사입니다. 그럼 비쿠냐 원사로 만든 로로피아나의 니트가 대략 150에서 200만 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니트가 입고 싶다 하신다면 이 니트를 보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삶을 사는 저는 그런 제품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니트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자기 눈에 옷이 예쁘고 만든 데를 신뢰할 수 있고 일상에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옷을 선호하는데요. 그러한 가치관을 내포해서 스테디 에브리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시고 이러한 취향을 선호하신다면은 저희 브랜드가 하나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기회비용이 덩달아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는 그런 고객분들의 시간과 기회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의 방향성과 맞는 브랜드를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좀 말을 길게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좋은 니트를 고르는 세 가지 원사 메이킹 브랜드는 제가 제품을 만듦에 있어서 지키고자 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요소들을 지켜가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고객분들이 저희 스테디 에브리어를 선택하셨을 때, 스테디 에브리어를 구매했을 때 적어도 손해는 안 본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끔 앞서 말한 방식들, 그리고 생각들을
안전하게 지켜가면서 만들어가겠습니다.